반말 뉴스. 안녕, 나는 반말 뉴스야. 혹시 주변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 부모님을 둔 사람들이 있니?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거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 100일간 시행돼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래. 이를 계획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3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해. 둘의 만남에서 이번 코로나 추경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 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며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어. 윤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하는 것을 구상했어. 윤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야.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만 해도 50조 원이라고 해. 정부가 올해 초 320만 명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19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 방역 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대. 손실보상 제도를 바꿔 향후 지급액을 점차 늘리고 장기적으로 50조 원의 보상을 할 경우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야.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까지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변수가 생길 수 있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라고 예상하는데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의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모을지도 문제야. 재정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피해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 세수와 올해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모을 계획으로 추정된대.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며 11조 3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초과 세수 중 일부는 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해.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어 보여. 올해 607조 7천억 원 예산 중 절반은 복지 등 의무 지출인데다 나머지 절반의 재량 지출도 인건비 계속 사업이기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대. 만약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 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피할 수 없어 보여. 그럼 1초 75조 7천억 원의 국가채무가 더 불어나고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어 전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도 내용과 규모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172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추경 국회 통과도 어렵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밝히니까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야. 되도록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을 타 재정 악화는 피하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번 대면 만남을 통해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잘 모색하길 바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